그리고 겟탑 토마호크 하면서 어깨에서 뽑혀 나오더니 알아서 딱 착지하는, 요거는 좀 꺼내는 모션은 꽤나 멋지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바로 센티넬의 라이오봇 진게타 드래곤 발매했습니다. 진게타 드래곤. 그래서 바로 리뷰를 해보게 됐는데,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7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7,000엔입니다. 역시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그 정도로 퀄리티는 괜찮겠죠. 그리고 패키지부터 좀 보면은, 잘 보면 그냥 팔짱 낀 진게타 드래곤 같지만 잘 이렇게 빛을 비추면 진게타 드래곤 하면서 코팅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죠. 옆을 보면 뭐 공식 사진으로 된 포징과 함께 뒤쪽에 이제 옆에도 쓰였던 사진들이 보이는데, 스타일은 역시 센티넬이다. 역시 라이오봇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나 이런 스타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꺼내보면은, 짠!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블리스터와 함께 그리고 비닐 포장된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물 전부 다 꺼내고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진게타 드래곤의 본체,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토마호크 관련 파츠들, 교체용 손, 등에 있는 아머, 그리고 이쪽이 진 라이거 어택에 사용할 파츠들, 뭐 등의 부스터라던가 드릴암, 체인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진게타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센티넬 샵 특전으로 진 포세이돈의 사이클론 파츠가 들어가요. 일반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리뷰는 그래서 일반판입니다. 근데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 샵 특전 파츠를 이제 포함한 매뉴얼이더라고요. 일단 구성부터 보면은 여기 빨간 색깔 박스로 진 포세이돈의 머리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사이클론 파츠랑. 그리고 맨 뒤에도 여기도 사이클론 파츠 어떻게 쓰는지 알려줍니다. 매뉴얼은 특전까지 전부 다 고려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파츠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진 라이거용 등 부스터입니다. 거의 뭐 다리만한 부스터가 2개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로 다리만한 부스터고요. 디테일 자체도 다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검은색 라인, 클리어 그린, 안쪽에는 메탈릭 컬러로 도색도 되어 있나봐요. 빛 반사 될 때마다 특유의 그 빛 반사가 좀 보이네요. 그 외에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 외장이라던가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 컬러 포인트들이라든가 앞부분에 금색의 파츠로 되어 있다든가 뒤쪽 부스터 디테일도 상당히 멋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등에 연결되는 조인트, 관절부는 여기는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요 연결 조인트 외에도 구멍이 또 있네. 그리고 부스터 내부에도 잘 보면 구멍이 또 있네. 요 부분들은 이제 오리지널 기믹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리지널 기믹이지만 왠지 설정상 될 것 같은? 더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금색 파츠도 빼가지고요. 여기다가 손을 달아줄 수 있어요. 이게 손목에 딱 맞거든요. 이 조인트 사이즈가. 이거는 이따가 라이거 보고 맨 뒤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드릴암, 그리고 체인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드릴암 같은 경우는 금색으로 전체가 칠해져 있고요. 디테일 자체도 꽤나 볼만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도 꽤나 뾰족하고요. 체인암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부분이 사출이 돼가지고 체인 형태로 사용하는 건데 그 기믹은 없고요. 딱 이렇게 왼손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하죠.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타 토마호크. 디테일이 무시무시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양날도끼 이런 느낌보다는 뭐라 그러지? 톱날 이런 느낌? 거기다가 이제 끝으로 갈수록 밝은 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그라데이션 도색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 끝부분은 그 게타 토마호크 그 머리 부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스파이크 박혀있는 느낌이며 별도로 전개 기믹이나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요 토마호크를 장착할 손잡이들 사이즈가 총 2종류로 되어 있고요. 각각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들은 다 이제 쇠로 되어 있어요. 전부.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뭐 짧은 걸 쓰면은 토마호크를 양손에 하나씩 들 거냐, 뭐 긴 걸 쓰면은 한 손에 길게 하나 들 거냐, 뭐 이런 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긴 걸로 양손 다 들던가. 뭐 그 외에는 토마호크의 끝에 있는 장식, 손잡이 끝에 달아주는 장식 역시나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세트에 맞게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아머 이렇게 해서 날개처럼 표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파츠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연결부도 좀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길게 뻗은 느낌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아래가 살짝 곡선이에요. 살짝, 아주 살짝. 그 외에는 주먹손 기본 장착 외에도 뭐 무장손이랑 편손이 2종 들어있는데 좀 멋들어지게 살짝 구부린 편손과 완전히 쫙 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들도 보면은 이제 마디 사이사이마다 검은색, 도색 따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꽤나 고급진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베이스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센티넬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등에 있는 아머부터 장착해 봅시다. 등 좌우에 구멍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너무 꽉 끼기가 좀 벅차요. 너무 타이트해서 그냥 어느 정도 밀어 넣었으면은 이쯤이면 됐을 듯 하는 그런 느낌으로 둬야 하지 싶네요.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타이트해가지고요. 한번 끼면 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체 진게타 드래곤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 게타 멋지네요. 이게 전 어릴 적에는 진짜 어릴 적엔 게타 로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거 진국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로봇들이 있잖아요. 이 게타 로봇 시리즈가 그런 데에 속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릴 적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던 시리즈가 아니었는데 나이 먹을수록 점점 좋아지는 그런 시리즈 같아요. 그리고 진게타 드래곤의 또 하나의 매력은 이 뒷모습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게 굳이 따지면 원본이 될 그 게타 로봇 G, 그냥 게타 드래곤 같은 경우는 등이 이제 전체가 망토란 말이죠. 망토도 멋지긴 한데 묘하게 망토 느낌 나게끔 이 길게 뻗은 이 등 아머 부분이 요게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이 언뜻 보면은 그냥 게타 드래곤 아닌가? 게타 로봇 G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차이점이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다리를 보는 겁니다. 다리의 디자인 자체가 게타 로봇 G, 그러니까 게타 로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V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게타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게타처럼 이렇게 좌우에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이나 다리에 달려있는 이 칼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게타 드래곤, 그러니까 게타 로봇 G 같은 경우는 팔에 원형 톱니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게타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진게타처럼 칼날을 달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뒷모습을 보고 방금 이야기한 망토 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슈퍼로봇 대전으로 치면은 그레이트 마징가의 강화판인 마징 엠페러 G가 있듯이 이쪽은 게타 로봇 G, 게타 드래곤의 강화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는 친구고요. 게임 오리지널로 등장을 해서 슈퍼로봇 대전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등장을 하는 게타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진게타 드래곤, 진게타 드래곤의 배경 설명 대략적으로 끝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 디자인을 잘 보면은 뿔이 되게 많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본인 그 게타 로봇 G에서 이어져 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은 뿔만 5개거든요. 근데 진게타 드래곤 같은 경우는 요 턱에서 난 뿔부터 해가지고 뒤통수에 보면 뒤통수에도 뿔이 5개 다 있고 앞으로 솟구쳐 있는 뿔까지 있고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 게타로봇 G의 머리를 더 강조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정확히는 게타 드래곤. 목에는 하얀 색깔에다가 빨간 색깔 라인이 들어간 형태로 해서 이것도 약간 진게타스러운 부분이네요. 이쪽은 또. 그리고 몸통으로 내려갔을 때 흉부에 있는 클리어 파츠 내부에도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굉장히 볼만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메탈릭 그린 포인트가 또 컬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복부 쪽도 보면 옆구리 쪽으로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체 같은 경우는 이 허리 쪽이 굉장히 멋있는데 척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꽤나 멋진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등도 안쪽을 자세히 보면 메탈릭으로 컬러링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 이 흉부 위, 목 앞쪽으로 해서 뭔가 레일처럼 생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통수 뒤로는 또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봅시다.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레인지된 부분들도 보이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거기다가 라인, 끝 라인도 지금 투톤으로 지금 진한 붉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꽤나 볼만한, 역시 라이오봇이다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깨 끝으로는 아까 이제 등에서 봤던 것 같은 이런 이제 뾰족한 형태의 어깨 장갑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깨 쪽으로는 토마호크가 뽑아지는 곳이죠. 그래서 금색으로 뾰족하게 스파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게 요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어깨 아래쪽으로부터 점점 이제 장갑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팔로 내려오면은 그게 더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팔뚝에 들어있는 이 칼날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곡선 이게 아니라 막 되게 울퉁불퉁한 느낌의 톱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디테일들도, 칼날 안쪽에 디테일들도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멋지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팔 자체 디테일도 꽤나 볼만합니다. 겉부분뿐만 아니라 안쪽도 살짝 보면은 이제 좀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이 눈에 띈다거나, 아니면은 손목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한층 더, 한 겹 더 지금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눈에 띄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주먹손 같은 경우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이게 원래라면은 지금 이거보다 좀 둥근 형태의 디자인이거든요, 원래라면. 근데 이쪽은 또 어레인지가 들어간 부분이죠. 아주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컬러링은 기존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어레인지 같은 경우도 크게 디자인을 해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레인지에 맞춰서 아주 깔끔하게 된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봐도 막 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진게타 드래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저는 허벅지입니다. 약간 드래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다고 해야 할까? 약간 비늘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디자인은 이제 진게타라는 이름에 걸맞는다고 해야겠죠.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던 진게타도 이렇게 다리 앞쪽으로 클리어 파츠로 된 이런 디테일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진게타 드래곤도 진게타라는 이름을 써서 그런가 이 부분에 디자인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칼날이 솟구쳐 올라와 있는 이 느낌은 또 기존과는 다르죠. 근데 외장들의 디테일이나 어레인지 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은 기존의 라이오봇 진게타가 떠오르기도 해요. 딱 이런 느낌으로 외장이 나뉘어져 있다거나, 뒤쪽도 보면은 이렇게 외장이 좀 쌓여 있는 느낌, 외장 장갑이 갈라져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게 기존의 라이오봇 진게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의 라이오봇 진게타가 좀 떠오르는 그런 형태의 디테일, 발바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음으로 가동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진짜 가동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정도로?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동들이 보여요. 제일 놀란 게 목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볼관절로 회전, 제약 없이 특별히 걸리는 느낌 없이 잘 돌아가주고 잘 들어주고, 특히나 안쪽에 지금 볼관절뿐만 아니라 축관절이 또 있어요. 고개를 드는 전용 축관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머리를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도 볼관절이 또 있어요. 아래쪽에도 있어서 크게 움직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을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아까 목 앞쪽에 레일 같은 게 있다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쫙 빠지면서 빠지는 쪽에 또 디테일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목을 앞으로 뺄 수 있다. 근데 아까 머리를 들었던 관절과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까지 완벽한 거북목을 실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 속에서 이렇게 연출이나 포즈나 이런 거 취할 때 실제로 이렇게 목을 완전히 빼는 포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가동이다, 적절한 가동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목을 완전히 빼지 않아도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간단하게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보면은 몸통 쪽으로 해서 볼관절이 있어서 크게 가동을 하는데 지금 봤듯이 흉부, 지금 가동에 방해될 만한 부분이 스프링을 통해서 이렇게 쑥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쭉 가져오는 게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어깨 장갑이 튀어나갔죠. 근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깨 장갑 들어주고 어깨를 더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깨 장갑도 잘 보면은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패널 라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가동을 합니다. 앞뒤로 전부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팔 들 때 액션 취하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깨 장갑 자체도 안쪽에 합금으로 된 관절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볼관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쭉 빼주는 게 가능합니다. 가동하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합금으로 된 이 관절 요거 잘 보면은 얘도 별도 가동이에요. 어깨랑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깨 장갑 위치 맞춰주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 거는 잘 보면 어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주기도 하지만 팔에도 가동 축이 있어요. 그래서 쫙 옆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어깨 장갑이랑 다 별도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아래쪽으로 이제 팔 회전 축이 또 있지만 팔꿈치도 회전을 합니다. 근데 팔꿈치도 회전을 하는데 손목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팔 회전하는 부분만 3군데인 거죠. 지금 손목까지 하면은 정확히 손 자체도 하면은 4군데겠네요. 그럼 팔꿈치 가동은 어느 정도냐? 위에 관절 하나 그리고 아래쪽 관절 하나 이중 관절을 통해서 완전히 굽혀집니다. 이 상태에서도 팔꿈치는 별도로 회전해 줄 수가 있고요. 방금 이제 손목 외장 회전을 시켜서 이제 칼날을 앞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액션 포즈 취하는데 각도 제약 없이 편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손목 가동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손목 자체적으로도 볼관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 사진상 패널 라인이 앞뒤로 가 있는 게 정면이더라고요. 정위치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혀 있다. 이렇게 손목을 돌려서 뒤집혀 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앞뒤 구분이 딱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손목이 더 안 들어가요. 아까보다 더 안 들어갑니다.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 친구 손목 자체에도 앞뒤가 있으니까 이건 움직여 보면서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허리인데 허리도 역시 굉장히 크게 움직여 줍니다. 일단은 돌릴 때 흉부가 또 크게 돌아줍니다. 아래쪽은 안 도냐? 아래쪽 돌긴 도는데 이쪽은 가동 자체는 크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흉부 쪽 가동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위아래로 크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좋긴 한데 앞뒤 가동이 어마어마해요. 아래쪽 그리고 위쪽 다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완전히 숙여보면 이런 식으로 등 라인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크게 허리를 숙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는 것도 굉장한데 드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이중관절 통해서 들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고관절이 생각보다 타이트한 편이니까 가동할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골반 외장 자체는 이렇게 가동할 때 불편하지 말라고 완전히 올라가 주기도 합니다. 일단 다리를 옆으로 드는 거 살펴보면은 굉장히 크게 들어지고요. 지금 옆으로 드는 것만으로 팔이랑 간섭이 생길 정도로 90도 이상 고관절이 그냥 옆으로 들려요. 거기다가 앞으로 드는 것도 크게 불편한 거 없이 들어줄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하는 거는 일단 앞으로 드는 부분이 좀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들 때 이제 골반 역시 크게 간섭 없이 들어줄 수 있고요. 90도 정도 앞으로 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은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이 허벅지 중간에 있어요. 이 위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회전하는 거죠. 이것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에 치지 않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잘 보면 단일 관절이에요. 이쯤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근데 잘 보면 종아리 외장이 연동되면서 쫙 안쪽으로 접혀줍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있었던 관절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보면은 무릎 외장도 연동돼서 움직인 거거든요. 이렇게 위에 솟아있던 무릎 외장이 연동되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쫙쫙쫙쫙쫙쫙쫙 접히는. 야, 이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전에 진게타 때도 그랬지만 진짜 이 무릎 진짜 요건 정말 멋진 것 같거든요. 다시 봐도. 다음은 발목인데 발목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볼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 지금 회전을 담당하고 있는 볼관절, 가장 안쪽에 있는 볼관절이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발목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핵심이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관절인데 잘 보면 지금 빛반사되고 있는 외장 외에 안쪽에 관절이 하나 또 있죠. 지금 축관절인데 이 아픈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살 만져보면은 이제 볼관절 부분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외장,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볼관절 달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볼관절이 이제 좌우 회전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볼관절은 이 스윙축, 이걸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뻗어준다거나 앞으로 굽힐 때는 이 축관절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안쪽으로 꺾을 때 굉장히 크게 꺾이기도 하고요. 접지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앞으로 굽힐 때가 발바닥 가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해요. 그래서 액션 취할 때 이것도 좀 써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굽혔을 때 이 발바닥이 합금으로 된 발바닥이 보여요. 이것도 좀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목을 펴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펴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꺾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 무릎 관절을 최대한 사용을 한 상태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무릎 꿇기 할 수 있지만 좀 더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무릎을 펴고 방금처럼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각 잡고 무릎 꿇기 하는 게 가능하니까 좀 편한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스탠드에 올려볼까 하는데 스탠드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곳이 다리 사이에 있고요. 다리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고, 그리고 등 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를 벗기면 또 이제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다리 사이에 끼우려니까 조인트가 두꺼워가지고 묘하게 이제 허벅지가 걸리거든요. 잘 보면은 다 끼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허벅지끼리 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냥 이제 등 쪽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디자인을 슈퍼로봇 대전에 나온 그 징게타 드래곤을 참고한 것 같으니 슈퍼로봇 대전의 포즈들을 좀 참고해서 취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토마호크 부메랑을 위해서 뽑아 들었을 때 포즈. 근데 개인적으로 그 슈퍼로봇 대전 T부터였나요? 징게타 드래곤 나왔던 게? 연출이 좀 많이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보면서 저 슈퍼로봇 대전을 직접 플레이하기보다는 이제 연출 보고 스토리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징게타 드래곤은 확실히 좀 아쉬운 구석이 많았어요. 토마호크 부메랑만 보더라도 이 상태에서 그냥 양팔을 전부 다 뒤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쫙 양팔을 뒤로 돌리고 한 번에 이렇게 부메랑을 던지거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하나씩 이렇게 붕붕 하고 던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메랑 던지고서 최종 포즈가 이렇게 돼요. 앞에 부메랑 이러고 날아가고 있고 저렇게 양팔로 이게 몸을 감싼 느낌의 포즈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약간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 저런 포즈에서 이제 동시에 부메랑이 날아가기보다 하나 날아가고 있고 하나 뒤에 날아오고 있고 요런 느낌? 그리고 겟탑 토마호크 하면서 어깨에서 뽑혀 나오더니 알아서 딱 착지하는, 요거는 좀 꺼내는 모션은 꽤나 멋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토마호크를 양손에 쥐고 달려드는 그 액션도 꽤나 멋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휘두르는 포즈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적 앞에 와서 한번 휘두르고 그리고 내려 찍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 팔을 확 들어가지고 머리가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 완전히 팔을 들어서 베기 직전의 모습. 이 포즈는 꽤나 역동적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완전히 베어낸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포즈도 그렇고 지금 포즈도 그렇고 지금 목 관절 있죠? 앞으로 쭉 빼던 거 그거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말고도 평범하게 멋진 포즈들도 취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가동 범위도 넓고 하니까 편하게 토마호크 포즈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손잡이 양쪽 다 기다란 걸로 해봤습니다. 양손으로 딱 쥐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봤는데 역시 멋지네요. 물론 짧은 손잡이로도 얼마든지 포즈에 따라서 굉장히 멋진 포즈도 나옵니다. 이런 액션은 굳이 따지면 이제 센티넬 특유의 어레인지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진 라이거 어택을 위해서 백팩도 바꿔봤고요. 양손 교체도 해봤습니다. 드릴암과 체인암. 그리고 역시 드릴암을 달았으면 그 포즈를 해야죠. 드릴암으로 적을 꿰뚫어버리는 그런 날아가고 있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역시 이제 진게타 드래곤은 게타 1, 2, 3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모습 사실상 원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이 상태에서 2, 3의 무장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교체하는 걸로 요걸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부스터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일단 부스터에서 관절은 빼줍니다. 얘를 아예 빼버리세요. 그리고 진게타 드래곤의 팔도 뺄 겁니다. 정확히 팔꿈치 요거 빼줄게요. 그러면 수핀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까 부스터 관절 달린 데가 아니라 그 뒤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금색깔 팥을 제거를 하고요. 여기다가 주먹을 껴주는 거죠. 왠지 쇼타임을 외쳐야 될 것 같은 진게타 드래곤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치 이거 게타 3호기, 게타 3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진게타 드래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1의 모습으로 2, 3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게임 속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게타3의 필살기 대설산 떨구기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손을 끼울 수 있다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드릴암과 체인암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부스터 안쪽의 구멍은 원래 이 부스터의 조인트 있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뒤집어가지고 백팩으로 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건데 부스터에 원래 관절이 끼워져 있던 데가 요 토마호크 손잡이랑 딱 맞아요. 망치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뒤에는 부스터인데 이거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라이오봇 진게타 드래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멋집니다.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멋지긴 진짜 멋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 토마호크의 박력, 쥐었을 때 그 느낌, 액션들, 센티넬 특유의 어레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피규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만질 때마다 이 액션들이 박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에 게타 로봇 시리즈의 그 피규어가 굉장히 발표가 많이 되고 발매도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진게타 드래곤에서는 탑급 아닐까 다시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만지는데 멋있고 박력이고 재밌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